1994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력 발전을 위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라는 합의였죠. 20년 지났습니다. 어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북한이 전력 때문에 핵 개발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핵무기 때문에 핵 개발했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때 북미 제네바 합의에 미국 측 주역들이 우리는 평양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모르고 있다라고 수뢰했습니다. 우리도 평양에 대해서 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북한 권부연구의 권위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게 오늘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조직도 참 복잡한데요. 예. 보기만 해도 참 복잡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라면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게 이걸 그렸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로 치면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각각의 뭐 역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북한은 지금 뭐 당도 있고 국방위원회도 있고 군도 있고 예.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좀 구조부터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북한은 이제 그 사회주의국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 그 입법 3권보다도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당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중국 국무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기구 위에 존재하는 게 당입니다. 예. 근데 북한에는 이 당 위에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수령이 존재합니다. 예. 수령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요. 근데 이 조선노동당이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군이 예. 행정부에 국방부에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는 이 군이 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당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지도 감독을. 그런데 예. 이 북한은 또 국방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이 북한이 선군 체제로 나가면서 이 소위 군이 당의 군대가 아니라 수령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의 저쪽에 보면 조직지도부가 있는데 네. 이 조선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입니다. 예. 이 조직지도부에는 크게 세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중앙당을 관리하는 부분. 자, 이걸 본부당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원래는 당 산하에 이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북한만 특별하게 이 국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고 예. 지금은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죠. 제1위원장으로 예. 돼 있고 예. 그 산하에 이렇게 군이 있고요. 지금 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자 여기에 뭐 정찰총국이 있고 이것이 예. 그 천안함 북침 주도했다는 그렇죠. 대남 그 공작을 총책임지는 곳이죠. 천안함 북침 예. 주도했다는 김영철이 예. 정찰총국장이고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상용 북한 이군단장. 예. 이 사람 어떤 인물입니까? 이 김삼용 북한 이군단장은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의 최전현 지역은 최전방을 의미합니다. 북한 말로 예. 전현 지역에서 중부 지역을 관할하는 군단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연천에 소위 그 고사총탄을 터뜨린 그 부대도 이 군단 산하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상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김상용을 주목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번에 그 우리 전단에 대해서 총격을 날린 것은 이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북한군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와 같이 돌발 상황에서는 서로 교전을 벌이지만은 그 이외에는 최고사령부의 명령 없이나 지침 없이는 총 한 발도 우리 남한으로 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쨌건 이 이번 전단은 지금 이런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거죠. 험한 말들을 지금 하는 것은 그 예. 하수인에 불과하지 그렇죠. 결국 예. 명령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그걸 집행하는 것뿐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 옆에 지금 그 조선인민군 참모장입니까? 참모장이죠. 참모장? 예, 이행길이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 북한은 이 김정일 시대부터 이 군이 자기 체제를 보여주는 가장 그 강한 무력이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무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을 분권화시켰습니다. 모든 군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놓고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분권화시켜 가지고 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는 소위 이 군에 대한 예. 정치 사상 사업을 조금만 합니다. 좀더 보이게. 정치 사상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조선인민군을 직접 당적으로 지도
감독을 검열을 하기 때문에 아. 매우 중요한 부서고. 그래서 황병서가 지금 그렇죠. 최고 실세고 군을 사실상 최측근이라는 장악하고 거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뭐냐면은 바로 육해공군, 북한의 육해공군에다가 전략 로켓군이라고 제 4군이 있습니다. 예.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쏘는 이 4군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다스리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령권을. 그러니까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그 그런.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게 총참모부죠. 네. 인민무력부는 쉽게 말하면 군 정권입니다. 군 행정권. 여기는 군 작전권을 통제하는 것이고 인민무력부는 군의 행정권을 군의 이제 재반 그 병참이라든지 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재반 이제 문제를 다스리는 거죠. 인양 문제라든지. 또 물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권한이 큰 것이군요. 힘이 센 전에는 것이군요. 인민무력부가 이 모든 것을 겸했습니다. 아. 인민무력부장 밑에 있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오진우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김정일 시대는 군을 분권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인민무력부장은 군 서열 한 3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분권화하는 것 자체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군요. 예, 점점. 후방총국도 원래는 인민무력부의 후방총국이었습니다. 예. 이 후방총 우리로 말씀드리면 군수사령부입니다. 예, 그 군에다가 소위 그 군수물자, 병참물자를 예. 보급하는 부서인데 네. 이 후방총국이 왜 중요하냐면 후방총국장이 바로 이제 국방위원회 직속인데 예. 전에는 인민무력부의 후방총국장이었지만은 지금 형식상으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홍찬 군장이 후방총장을 맡고 있는데 네. 후방총장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총참모부 소속의 일개 군단이 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가정을 했을 때 후방총국의 지원이 없이는 병참 지원이 없이는 무기라든지 또는 트럭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평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총참모부가 쿠데타를 마음먹어도 후방총국이 그 군수 병참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간부국은 자, 뭐냐면 원장님 저희가 오늘 그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원장님 처음에 설명하시려고 했었던 그 당의 조직 지도부 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이제 그 주로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제 설명을 먼저 듣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쪽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요. 인민보위부가 있고요. 보위총국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산하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김원홍 대장이 지금 보위부장을 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국내사찰은 비밀경찰입니다. 인민보안부는 우리로 말하면 경찰에 해당되는 경찰청에 국내 치안유지부서죠. 국내 치안유지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부서가 모두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데 또 우리 경찰은 자체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현역 군사칭호 똑같습니다. 군이군요, 그러니까. 네, 군입니다. 군인데 견장 같은 게 다릅니다. 아, 이 조경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제 이 군 내부에서 사찰하고 군 내부를 갖다가 이제 그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보위사령부입니다. 보위사령부. 우리로 비하면 뭐 기무사령부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북한 특수하니까 보위사령관을 좀 맡고 있습니다. 조경철이가. 군 내부에서 쿠데타를 방지하고 군의 모든 것을 보위사업을 하는 데가 바로 이 조경철이가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원장님,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요. 지금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버금가는 실세가 노동당에 있는 바로 그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그래서 황병서나 최룡해보다도 그쪽이 더 숨은 실세다라고 하는데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 체제입니다. 수령 유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방침하에서 권한을 누리는 것이지 김정은을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김정은 능가한다는 분석은 하는 게 아니고요. 최측근이죠. 그 분석도요. 김정은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최측근은 맞지만 실세라는 표현은 북한에서는 실세라는 표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팔을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황병서, 최룡해 그리고 조연준 이 3인의 역학 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연준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직 지도부에서 북한의 모든 기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당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지도부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중앙기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본부당이라고 합니다. 본부당 부분. 네. 바로 이 조현준이가 본부당 부분의 제1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1부라는 것이 이제 그거군요. 제1부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부장은 없군요. 조직 지도부 부장은 부장은 없고. 있습니다. 있는데 있습니까? 그 지금 이게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아. 아마 그래서 조직 지도부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공속으로 남겨놓고 직접 김정은이가 겸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 겁니다. 예. 그 제2부분이 이제 지방기관을 담당하는 검열하고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3부분이 군사 담당입니다. 예. 바로 이 군사 담당의 제1부부장이 지금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김경옥 대장이 있습니다. 김경옥. 예, 대장이 있었고 황병선은 예. 김경옥 대장 밑에서 부부장을 했습니다. 어. 부부장을 하다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이번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나간 거죠. 예. 그래서 현재 황병선은 조직지도부의 직책은 없습니다. 예. 조직지도부의 군사 부분에 그 제1부부장은 김경옥 대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이런 표현은 맞는 겁니까? 지금 그 북한 권부에서 2인자는 정권에서 2인자는 조현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 2인자라는 표현이 북한 수령 유일 독재 체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2인자는 종정할 수 측근 없고. 중에서 그러면 넘버원은 넘버원은 1인자는 누구냐? 김창선입니다. 김창선이다. 예, 김창선은 이거 우리로 어떤 말하면은 사람? 예. 그 김정은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직접 김정은 서기실을 운영하면서 서기실에서 모든 각 부문에서 올라가는 결제를 갖다가 서기실을 거쳐서 김정은한테 비준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문고리 권력을 일부 언론에서는 조현준이라고 했을 때만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면은 김창선이죠. 그래서 김창선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 비서실 같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결제 비준 받을 내용들을 여기서 다 거르고 제끼고 만나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럼 김창선이는 그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상은 장성택 계열입니다. 행정부 부부장도 했고요. 장성택 행정부장 할 때 행정부 부부장도 했고. 근데 이분이 더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분의 그 장인 장모가 중요합니다. 누구인가요? 그 장인어른이 바로 유경수입니다. 유경수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6.25 남침전쟁 때 서울을 제일 먼저 들어온 탱크 부대의 여단장이 바로 유경수입니다. 유경수 부대라는 부대가 그쵸. 있죠. 유경수죠. 예, 유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경수 부대인데 이 유경수의 바로 부인이 누구냐? 황순이입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 빨치산 예, 출신. 예. 황순이가 누구냐면 조선혁명 박물관 관장입니다. 여자분이. 그런데 이 부분 사이에 딸이 있는데 유춘옥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하고 김경희하고 친구입니다. 매우 친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직접 김정일과 김경희를 바로 이 황순이가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황순이가 그 권력을 누리고 있고 바로 이 김창선이가 바로 그분의 사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흥미진진한데요. 예. 저희가 이 편을 다시 모셔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김창선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까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김창선을 주목해야 되고 북한 권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셔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자, 거의 평생을 북한 권부를 연구하신 권위자입니다. 유동열 박사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모셔서 오늘 못 들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